진주시에서 보육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수백여 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정부 평가 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고요. 아동들의 피해 사실이 세상에 공개가 됐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진주시의 늦장 대응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김재영 회원 연결해서요. 진주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짚어보고요. 현재 마련된 대응책은 적절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진주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집단 학대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진주에서 지금까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에 가장 상습적이고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탄동 장애전담 푸른샘 어린이집의 상습 집단 학대 사건인데요. 80일 동안 7명의 교사가 어린이 15명을 500건 이상 폭행, 학대했습니다. CCTV 앞에서 이 정도였으니 사각지대에서는 어떤 학대가 더 가해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게 경찰에서 확인된 증거로만 가해자 7명, 피해자 15명 학대 500건으로 정리되었지 실제로는 당시 재원아동 32명 모두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피해자이고 당시 푸른샘 교사 모두가 직접 폭행했거나 혹은 방임한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니까 교사들이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린 아이를 다시 발로 밟기도 하고요. 또 휴대전화로 머리를 찢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참 고통인데 드러난 학대 정황만 500여 차례라고 합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학대당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트라우마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이미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지만 아직도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며 현관을 나서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린 아이가 있고요. 네. 어린이집 노란 차를 타지 못해서 택시로 매일 엄마가 등원시키는 아이. 예전에 푸른색 버스를 탔던 장소만 가면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자해하는 아이. 또 누군가 몸에 손만 이렇게 내밀어도 본능적으로 위축되며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은 피해 아동 모두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학대 영상 증거가 있는 15명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상이고 이 학대에 노출된 32명 아이 모두가 크고 작은 신체적, 심리적 학대 후유증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32명 아이 모두에게 심리적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장애 아동과 학부모의 고통 상당합니다. 교직원 7명이 아동 15명에게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해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발생한 학대가 9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첫 학대 신고가 작년 8월이었는데요. 다른 부모들도 학대 신고가 있었고 그 아이가 그만둔 것을 알았는데 원장이 부모들을 안심시키며 유별난 엄마가 별것 아닌 일로 신고해서 억울하다고 했고 2월 달에 자신 자녀의 학대 영상이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피해 부모들은 원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학대가 있었고 경찰이 CCTV를 가져가서 분석 중이었는데 이 원에서는 이 정도의 상습 학대가 덮여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자기들의 행동이 학대라고 인지를 못한 건지 이후 원의 대처도 상식을 크게 벗어납니다. 이 경찰에 다녀온 부모에게 바로 다음 날 선처 탄원서를 요청했고 첫 신고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영상을 못 본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은 교사에게 미안해서 또 고생하는 젊은 교사들 앞길 맑을까 봐 이를 학대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별일 아니라는 원장을 믿고 탄원서를 써준 부모들은 5월 16일 언론에 공개된 학대 영상을 보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듣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네, 맞습니다. 80여 일간 500여 차례나 학대가 이어져 왔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게 500차례라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한 대 때린 것이 500회가 아니라 연결된 폭행으로 50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대 한 건에 1분이라고 쳐도 쉬지 않고 학대 장면만 다 보는데 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피해 부모들도 아직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고 또 차마 공개하지 못한 폭행도 더 있습니다. 이 물놀이 를 다녀온 후 같은데 어디에서부터 아이들 옷을 다 벗겼는지 남녀 구분 없이 옷을 벗고 교실로 들어오는 장면, 또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교실 가운데로 발가벗은 아이를 밀어 던진 후 나체로 뒹굴고 있는 아이를 질질 끌고 때리는 장면 등 피해 아이에게 2차 가해가 걱정된 학대는 차마 영상을 공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푸른 셈에서는 아이들을 인격체로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사들은 자기 집에 있는 핸드백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푸른셈에는 구속된 7명의 가해자 외에도 특수교사, 치료사 등 보육 직원이 근무했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500차례 학대를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방조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방조한 교사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원장, 진주시나 복지부의 관리감독 담당, 이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일을 한 어른이 있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학대 사건이 진주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아이의 상처에 부모가 CCTV 공개 요청을 했지만 원장이 영상에 나오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일부만 골라서 보여줬는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아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의 영상 정보 열람은 부모의 권리이며 어린이집은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이런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하고 지금 폐쇄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모니터링 방법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주시의 늦장 대응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이 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일부 피해 아동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진주시의 대처는 무사 아닐 직무유기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작년 8월에 경찰과 함께 시청 담당자가 CCTV 학대 영상을 보고도 장애아는 특수성이 있다. 훈육을 위한 신체적 촉구였다라는 교사의 말에 가해자, 피해자 즉각 분리 등 후속 조치 없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 진주시청 직원들은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알고나 있는지 아니면 푸른샘의 학대를 그냥 눈 감아주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주시가 폭행 교사들을 6개월간 근무하도록 방치한 동안 폭행 교사반 아이가 응급실에만 2번 가는 등 학대가 의심되어 추가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이 사건은 따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 후에 푸른샘에서 2006년에는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아이를 방에 가둔 사건, 2010년에는 자폐 아이를 2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때린 사건 등 구체적인 학대 제보도 받았습니다. 네. 후탄동의 한 주민은 또 산책할 때마다 아이를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작년에 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가 없었다며 뉴스를 보고는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법정 증언도 가능하다고 나선 학대 피해자들이 왜 진주시가 아닌 시민단체의 피해와 문제 해결을 호소해야 하는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달 초에 진주시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대해서 각각 운영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같은 날 해당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또 애를 태워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격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오늘 교사가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문을 닫을 테니 아이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하원길에 짐을 다 싸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동네 짜장면집도 문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원장이 원생을 자신이 보살펴야 할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수단으로만 보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한 명 아이는 장애로 차를 타지 못해서 일부러 푸른샘 근처로 이사를 했고 학대 사실을 알고도 눈물을 머금고 정상 운영을 위한 처벌 불원서도 적어주며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아이들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원장의 태도에 부모들도 제출했던 선처 탄원서를 취소하고 푸른샘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학대 관련자들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위한 엄벌 요구서에 서명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주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을 해서요.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와중에 진주시는 올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주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037억 원의 보육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른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진주가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받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 1,037억 원이 제대로 잘 쓰여서 진주가 장애 아동도 같이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주가치는 푸른샘 학대 사건이 자극적인 영상으로 잠시 이슈가 된 후 묻혀버리지 않도록 인권도시 진주에 어울리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피해 아동 학부모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가칭 진주 푸른샘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 집단 학대 사건 대책위원회를 꾸리려 준비 중이고 20여 개의 진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꼭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다시는 아이들 앞에 서지 못하도록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공개 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4일까지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원이 완료됩니다.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 이 사이트로 들어가 진주를 검색해 서명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그 본인 인정 절차가 조금 번거롭지만 내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으로 앞으로 아이들이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을 안 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꼭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해 부모님들에게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아는 받아줄 곳이 없으니 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에 그냥 다니겠다고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그냥 참고 견디겠다고 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진주시에 당당하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권리를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라도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고 함께 지켜주자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푸른샘 사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제발 해결은 마음을 모아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김재영 회원이었습니다.